저는 현장 체험 학습과 교육 책임 문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요즘 아주 핫하죠. 현장 체험 학습은 교실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배우는 사실 대체 불가능한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 소중한 경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책임 소재 때문에 요즘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춘천지법 판결에서 보듯 불가항력적인 사고조차 인솔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대통령께서 구두기 못 넣어서 장돌 깨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선생님들의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박 2일 가려면 수십 건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교사가 한다는 것이 말이 여태까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행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학교로 책임은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여 법적, 행정적 대응을 100%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처럼 인솔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0명 내외로 엄격히 제한하고 실질적인 안전 매뉴얼을 정교화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강력한 공적 보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병도 후보님께서는 현장 체험 학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배움의 장이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느끼는 법적 중압감은 몹시 큽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에서도 안전한 체험 학습을 위해 상세한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이 방대한 매뉴얼로 모두 지키며 체험학습을 진행하려면 수십 건의 공문과 기한서를 작성해야 하는 막중한 행정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매뉴얼이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차칫 교사에게 개인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무거운 굴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도 후보님, 서류와 매뉴얼만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선생님들이 법적 중압감 없이 오직 아이들이 안전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있으신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병도 후보님, 서류로 현장을 옥죄어온 과거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현장학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고라든가 그 이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고 이후의 안전 매뉴얼들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뭐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더니 현재 1박형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각 시도의 실태가 나왔어요. 대구광역시가 거의 100%를 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가 1박형. 우리 충남교육청은 대략 70% 정도,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10% 미만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나마라도 우리 충남교육청은 중간 이상의 어떤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현재의 에버랜드를 가고 서울을 가는 방식의 수학여행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 내에 다양한 수련원들, 폐교 등등을 활용한 수련원들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네, 교육장님 답변 꼭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못 드려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유로운 학교, 책임은 국가로 합니다. 저는 취임 즉시 원스톱 갈등 중재 시스템을 강화하여 학교의 법적, 행정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수십 건의 공문 네. 작성 지옥에서 해방시키고 사고 발생 시 고맙습니다. 결정 즉각 개입하는 법적 대응 100%를 전담하는 진짜 방패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마이크는 명노희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요령은 똑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 주도권 토론에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씀보다도 지금 교권 문제, 아까는 사교육부 문제를 좀 얘기 드렸고요. 교권 문제가 지금 전국적인 문제고 서희초 사건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했는데도 결국 교권 5법을 개정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똑같다. 교사가 느끼는 것은 내내 똑같다. 그래서 계속 또 반복적으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직을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고 이건 우리가 제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국회의원 하신 이명수 후보님도 계시지만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 아동학대 처벌법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밀폐된 공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 사건을 의심이 될 때 신고하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학교 공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학교 현장에도 적용하고 교육활동이냐 아니냐를 애매하게 구분하니까 여기서 갈등이 나오고 고소 고발이 나오고 선생님들은 못 해먹겠다. 교권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고 지금 조금 아까 나왔던 우리 후보님이 얘기한 현장 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체험에서도 우리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교육감이 강제 규칙이라도 강제 고시권이라도 발동해서 교육감이 보냈으니 책임은 아까 국가로 하겠는데 국가가 왜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책임을 안 지는 사람 중이고 후보로 적어도 선출직으로 나와 있는 교육감들이면 내가 책임질게 마음대로 가. 그러면서 정말로 소송 당사자가 돼줘야 되겠다. 교육감이. 어떻게든 그걸 촘촘해서 교육감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궁금한 거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토론의 주제로 나오고 답변도 나왔지만 결국은 기승전 입시 문제와 그리고 취업 문제 그래서 과당 경쟁, 자살 그리고 학부모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교권 문제 전부 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정치인도 앞에 보니까 정치인들도 와 계신데 정말로 우리 시민 모두가 지방에 살려면 지방 문제도 연결되잖아요. 지방에 살려면 빨리 하루빨리 우리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지역 쿼터제를 해서 대입이든 쉬운 말로 취업까지도 50% 할당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끌고 나가 볼 겁니다. 정치인들이 누가 끌려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도 서울 시내 대학들, 유명 대학들 50%제 하면 정말로 지금 난맥상인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명수 후보님 조금 아까 관련 있는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관련해서 이게 왜 아동학대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말았죠? 예, 뭐 여러 가지 그 법률에 관해서는 뭐 국회에서 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제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방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라는 것이 아시는 상임위 중심이라는데 아마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걸 그대로 이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교권 확립이나 이런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 학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법 기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거와 관련된 아동학대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지나치게 너무 어떤 기관이나 제도에 의존하는 식으로 돼서 그 전에 예방적인 기능이나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거르고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후보님, 예, 저희 김영춘 후보님 대학에 계시니까
이 대입제도 쿼터제로 바꿔야 가장 빨리 접근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S10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일환으로 지역의 거점 대학 중심으로 브랜드화 대학 3개, AI 중심 대학 3개, 교육 역량화 3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이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정부의 재정과 연결돼서 지역과 함께 연계되는 그런 방안을 지자체장과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건 실패한다고 보고 서울 시내 대학들 그리고 유명 네, 대학들을 후보님. 쿼터제해야 된다. 네,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분히 수간을 못 드리.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연령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병학을 물으신 겁니까? 이병도를 물으니까 확실하게 이병학 말씀하세요. 예, 이병학 후보님. 아 이병학을 뭐야 저 여러분들 이 색깔이 좀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이병학 저는 빛날병의 배우 학입니다. 학. 네, 학. 그래서 아무튼 그 이명수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 즉 청소년들의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그래서 청소년들을 발기차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도 활동. 저는 그 현직 교육위원회 부의장을 할 때 쉽게 해서 그 해양소년단 연맹장을 했어요. 그래서 해양소년단 연맹장을 할 때 아이들한테 상당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중도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중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과 또 후연지기를 느끼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미성년자가 역시 줄여주십시오. 요지를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거하고 조금 다른.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서 좀 올바르고 가지 못할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좀 교육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원만하게 해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세계화 시대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과 그런 비전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우리 이병도 후보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본인도 BTX 하시죠? 네. BTS. BTS 2.0의 BTX를 혹시 아이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BTX에 관해서. 지금 방탄소년단. 아이돌 BTS에 대해서 아이들하고는 말씀을 못 나눴군요. 오늘 아침에 멕시코 대통령 궁 앞에서 5만 명의 관중이 환호를 보면서 무지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예. BTS라는 게 뭐냐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빌보드 차트 1위 한 혹시 공명을 아시는지.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음악이나 퍼포먼스 이렇게 영재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개선하지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끼 있는 영재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걸 한번 답변 한번 주시죠. 예, 유리한 곡은 솔직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샤이니 팬이라 BTS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TS 이게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잊어가는데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왜 그러냐면 그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희망을 잃고 그럴 때 그 희망을 넘어서 정말 우리 꿈을 흔들리지 않고 방탄 그런 것들을 여쭤본 거고 대화에서 많이 되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영재 교육을 또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끼 있고 영재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숙제고 과제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요령은 같습니다. 한상경 후보님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주도권 토론이 너무 재미가 없다. 네? 재미없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좀 눈이 반짝반짝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우리 도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알 권리처럼 해서 뭔가 좀 하나 툭 나와야 될 건데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병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전교조 충남 지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전교조 조합원이시거나 전교조와 공식적인 관계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2014년 8월 말로 장학관이 되면서 전교조 조합원을 탈퇴했습니다. 198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조합원으로 활동을 했고 2011년과 12년에 충남 지부장을 지냈습니다. 예, 다 하셨나요? 예. 방금 전교조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후보님이 현재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지금 그걸 SNS에서도 홍보하고 문자로도 지금 그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캠프가 확보한 추진위원회 즉 저희가 통화 녹음을 갖고 있는데 그 녹음에 따르면 후보님을 선정한 심사평가 구조에 전교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추진회의 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여러 후보와 경쟁한 것이 아니라 단독 후보로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과 직접적인 이력이 있는 단체가 후보님을 평가하는 구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는 적어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심사라면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제청, 기피, 회피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다는 평가 주체를 배제하거나 최소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도민들이 납득할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진보교육감이니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그 단체에서 선정을 한 것이고 다른 후보님들에게는 그런 연락을 드렸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공식적으로 전교조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건 제가 확인을 했고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듯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그건 후보님께서 알아서 선관위가 됐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정조치라는 걸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예. 네. 후보님께서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그 평가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해당 점차 평가서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요. 답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평가단이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가 아쉽다. 이런 게 평가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특히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자의 눈으로 대답하지 못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대답이다.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또 학교 비정규직 노동권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기에 써 있었고요. 후보님과 직접적인 이력이 있는 단체가 평가 구조에 포함되어 있었고
후보님은 단독 후보였으며 평가서에서 구체성 부족과 보완 필요 지적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우리 도민들이 과연 공정성, 객관성 논란 없이 충분히 검증된 절차였다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정규조와 무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후보님, 제가 추진위원회 전체가 정규조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후보님을 선정한 심사평가 과정에 전교조가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저희 캠프는 추진위원회 측 통화 녹음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 통화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전교조와 평가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후보님과 직접적인 이력이 있는 단체가 평가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것은 추진위원회 전체의 성격과 별개로 이해 충돌 구조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전교조 관계자는 후보님 평가 과정에서 제척되었습니까? 아니면 회피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참여했습니까? 2초 남았습니다. 대답 시간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대답을 해요. 이상 주도권 토론을 마치고요. 이명도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대답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은 다음으로 미루시고 본인의 주도권 토론을. 이건 아니죠. 질문을 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오시고 그 답변을 제 시간을 써서 하라는 건 이건 부당한 겁니다. 네. 적어도 30초는 주셔야 그게 합당한 거고, 내 시간을 왜 여기다 씁니까? 제가 할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건 맞아요. 네. 질문을 한번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그렇죠. 이제 후보님께서 네, 질문을 안 하시고 네. 본인의 정리 발언으로 하셨다면야 제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네. 분명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 시간을 안 주시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거고, 소중한 5분의 시간을 제가 거기다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물론 시간을 남기더라도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든 간에 저는 뭐 2014년 8월 이후에 나왔고, 우리 후보님께서 확보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은 전혀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예.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써서 일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상경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는데 그 평가단이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이 덜하다. 일정 부분 제가 비록 교사로서 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그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답변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든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체성,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단체들이 부실한 답변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유보통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실시하다가 현재 새 정부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현재 유보되는 그런 상태, 유보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정확한 로드맵을 밝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이명수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유보 통합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때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도적 개선과 그 재원 확보 때문에 사실 미뤄졌거든요. 지난 정부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안 돼서 안타깝다, 그 말씀인데, 문제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육부는 일단은 이제 합쳐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줬어야 안 하는 그런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지방에서도 이걸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된다. 재원도 필요하면 투입도 하고요. 제가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그것을 우리 자체의 추진단을 만들겠습니다. 추진을 만들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투자 못한다. 단계적 투자 방안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교사 문제가 큽니다. 예, 우리 후보님 그 정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대강이 같아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김영춘 후보님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보통합의 경과와 향후 방향은 어때야 될 것인가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23년 12월 8일 국회에는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내디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나눠져야 되고요. 이제서는 국가가 선행해야 책임지고 개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첫째는 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영유아 체계는 교육법, 영유아는 보육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원화구조를 두고는 진정한 유보통합이 불가합니다. 재정은 아이 기준으로 바꿔야 되고요. 국가는 재정 시설이 아닌 아이 기준으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고요.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간의 자격 격차 그리고 현직 교사의 경력 인정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과정이고요. 교육감으로서 말하는 통합이 아니라 보이는 통합을 만들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협력하는 실제 통합과 운영 모델을 구축해서 말이 아니라 아이들 체험하는 통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과 일관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중복하지는 않고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제도적인 통합만이 아니라 놀이과정과 생태 중심의 내용적인 변화를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도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그런 방향 속에서 제도적인 통합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놀이 중심의 생태 중심의 내용을 과감하게 변화하는, 그래서 세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우리들의 인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마음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영유아 단계부터 착실하게 쌓아나가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바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 20초를 넘기셨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병학 의원님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학입니다. 이병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사에서 전문직 시험을 거쳐 장학사 이후 장학반이나 교육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교사에서 곧바로 장학반으로 선임된 이후 주요 요직을 거쳐 교육장까지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로가 일반적인 현장 경험 축적 과정과는 다른데 교감, 교장 자격증은 일식인지, 당시 어떤 기준의 절차로 선임을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현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어떤 분들처럼 돈을 주고 매관매직한 적이 없습니다. 제 능력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의 인정을 받아서 2014년 9월 1일자로 장학반으로 전격 발탁됐습니다. 낙하산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재선이나 3선에 실패하면 현장의 교사로 돌아가겠다라는 배수진을 치느라 교감 자격과정과 교장 자격과정 연수를 제가 거부해서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초 여보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식이 있어요. 상식. 즉 예를 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교장, 교감을 거치지 않고 장학관, 국장, 교육장, 이것은 전국에서 드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느냐?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혜택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 충청남도 교육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10불, 100불 만나면 모두 다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교육이 현직 요직에 계신 분이 이루지 못한 것을 지금 또 나와서 이룬다는 거? 뭐를 이룬다는 겁니까? 그동안에 39년 동안 자랑을 하시는데 뭐를 이루었고 앞으로 뭐를 이룬다고 나오셨는지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명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님은 이명수 의원님 2023년 국회의원 시절 아산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인사 4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분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언론에서 다룬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실태와 관련해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충남 도민들이 취업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상황에서 이분을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사가
공정성 인사 기준에 부합했다고 보시는지, 특히 도민들께 충분히 납득이 할 수 있는 인사였다고 보시는지 함께 말씀 주십시오. 충분히 답변을 기회 주시면 감사하고, 제가 위원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후보입니다. 우선 뭐 저희 그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처음에 이제 했던 문제고,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여기 지역 보좌관과 이제 저 국회 보좌관 쓸 수 있는데, 보좌관 쓰는 것은 물론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서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걸 혹시 들으셨나 모르고 최근에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문제를 내놔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다.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주도권 기회를 주시면 가지고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저는 전화한 적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4급이면은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 거예요. 행정고시 패스해도 4급이 안 돼요. 5급이에요. 그런데 이해충돌 사건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한 이분을 4급으로 채용을 하면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했는지 자체도 여러분들께서 의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반성을 하시고, 또 교육감을 출마하신다고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위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육감이라는 게 누가 다운해서 나오는 겁니까?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충남 도민을 우습게 하는 거, 충남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반성하고 말을 바꾸지 말고 올바른 게, 이게 정치장이 아니에요. 정치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할 시간을 주세요. 김영수 의원님 짧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소위 네거티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보장한 문제는 다소 아쉬운 일이 있습니다만 규정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한 거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얘기만 듣고 전반부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긴 하지만 제가 교식을 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얘기는 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앞부분만 가지고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앞부분만 얘기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충남역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는 말씀이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명노희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가 정말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어떤 후보님들의 생각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것도 보이고요. 이거는 우리 유권자들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함께 볼 겁니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할 시간은 없고, 저 명노희는 교육감을 지금 4번째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교육위원 포함 5번째 교육 관련 선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또 토론을 보셨지만 각 정책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지만 실제로 해보면 다른 토론회도 물론이지만 변별력이 없습니다. 다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한다면 정말로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앞으로 이 일을 잘 펼쳐나갈 것인가, 그 점에 좀 오늘의 토론회의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저 명노희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권 회복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힘들어하는 사교육비 문제, 정말로 이 문제를 약 충남의 학부모들이 감당하는 게 1조 원 정도 감당합니다. 바우처 10만원, 20만원 줘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은 교육청이 주도해서 협력기관 협력하면 2천억 정도만 모으면 1,000원이 학원비 안 내도 됩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한테 한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4년 동안 할 일이고요. 4년 이내에 정말로 전국민 교육보험제도, 교육의료보험제도처럼 네. 만들어서 우리 국민이 전부 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평등 기회를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이 짧습니다만 우리 후보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또 함께 방송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토론과 이게 두 번째 토론인데요. 그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게 수능 성적의 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가 저걸 못한 점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보좌관 문제, 여기 공무원 사급하고 보좌관 사급하고는 다르고 이게 소위 결정적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이 재량이 있어서 한 겁니다. 거기서 크게 규정의 문제 때문에 한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뭐 다른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교육감 나오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남의 고년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들은 건 사실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마지막 제가 끝나기 전날 직전에 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농부가 씨앗을 뿌린 마음으로 새로 충남교육 씨앗을 뿌려서 정말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약간의 개선이나 보완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설계한다고 그럴까요? 좀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과 지방, 입법과 행정, 또 의식과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교육감 자리가 대단하고 무슨 권력이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기본은 바로 세우고 미래는 앞서가고 교사를 지키고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는 충남교육을 저 이명수가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천안 인하학교 교장, 경천초등학교 교장을 지냈고요. 그다음에 천안교육청 교육국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에서 아산으로 옮긴 초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또 퇴임하고 나서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2년 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저한테 붙여준 게 별명이 풀코스 교육 전문가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막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풀코스 교육 전문가냐. 상황을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풀코스 교육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후보들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했고 또 제도권 교육과 또 제도권 밖에 모든 청소년들의 이런 교육을 총괄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학생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상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정말 충남교육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 행복하게, 우리 학부모 행복하게, 우리 선생님들 행복하게 교권 확실하게 세워서 지금 학력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충남이 최고의 이런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말 충남교육 바르게 정말 세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충남교육의 미래를 소중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해도 AI가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가 되어도 실패한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또는 꿈을 심어주는 일은 결국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사람의 온기와 관계의 힘을 다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미래교육, 그것이 저 이병도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오늘 논의된 아산 지역의 교육 현안 문제, 즉 운봉구 신설이나 또는 원도심의 교육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아이들의 통학 문제 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 건강 지원 체계 갖추는 것 그리고 상향 평준화되는 어떤 돌봄 체계, 유아교육 체계를 유보 통합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현장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흔들림 없는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교육은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행이 모일 때 우리 아이들의 내일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3대 4대 교육의원 충남 교육일의 부의장을 할 때 아산이 내 지역구였어요. 아산에서 최연소 최다득표를 뽑아주셔서 제가 교육위원이 됐고 부의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뵐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운봉고등학교는 저희가 공약 발표를 하고 쉽게 해서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아산 지역에다도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제가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아산 교육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산 지역구 교육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을 갖고 어느 행사장이든 제가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충남 교육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 현장과 정책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지금도 충남 교육의 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교육은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야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 이병함은 말보다 실행으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누가 충남 교육을 바꿀 사람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안 아산 미디어 연대 관계자 네. 여러분께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들의 고민 경청하였습니다. 다만 교육 철학이 안 보인 것이 참 아쉬운 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셨습니까? 과거의 낡은 숫자 행정 계속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이제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토론 내내 저 김영춘이 드린 약속 하나입니다. 이제 교육청이 행정대로 숨지 않고 마땅히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부모님의 얇은 지갑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보내며 한숨 짓는 부모들의 고단한 어깨, 그 경제적 짐을 이제 국가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의 홀로 벅찬 행정 업무와 악성 민원에 맞서서 텅 빈 교실에서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과 눈 맞출 시간을, 학부모님에게는 경제적 안심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충남 교육은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짐은 덜고 아이의 꿈은 키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도 기호표, 번호표도 없습니다. 오직 도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바꾸고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이름만 존재합니다. 충남 교육의 매서운 겨울을 끝내고 가장 따뜻한 새봄을 불러올 이름, 여러분의 든든한 국가 책임 교육감 아이들의 새봄 김영춘 석자를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 주십시오. 충남 교육의 눈부신 저 김영춘이 앞장서 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